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결국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하면 죽음과 관련된 스토리가 참 많은데요. 열린 공감의 히또밭이라 다들 보시면 소름 끼치실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보를 씻는다는 얘기죠. 결국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김건희는 아이고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오늘은 얼마 전 방화로 인해 입적한 자승스님 이야기인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이 탄핵 심리에서 홍장원을 공격하자 홍장원이 자승스님 이야기를 꺼내들었죠. 국정원은 다 알고 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라고 경고했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자승스님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국정원장 2023년 자승스님 입적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대공 혐의점을 의심해 국정원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엔 경찰은 물론 국정원 요원들까지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까지 나선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JTBC에 당시 대통령께서 자승스님이 돌아가신 것에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1차장 산하 요원들이 밤중에 7, 80명이 현장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이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자신에게 직접 출동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관저에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서도 자승스님 입적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수사에서 대공 혐의점을 포함해 타살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조사 역량을 봤다고 홍 전 차장은 주장했습니다. 밤중에 출동해서 그 난리를 친 걸 보니 이거 국정원도 움직이네 라고 경험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자승스님 사이 친분이 작용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국정원이 움직인 배경에 용산의 의중이 있었던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자승스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대선 이후인 4월에도 김 여사는 단독 일정으로 자승스님을 다시 만나는 등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불교 신자인 김 여사가 불교계 지지를 호소한 거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불교계에서도 김 여사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년 12월 2일 자승스님 분향소를 부부 동반으로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법을 전하신 스님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근거 없는 대공 용의점을 내세워 경찰에 국정원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분신 사건 조사까지 투입되는 건 이례적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북한이 자승스님을 해친 것도 아닌데 국정원이 나설 이유가 없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공 수사권 이첩에 반대한 데 이어 이를 부활시켜 불법 계엄에 활용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자, 이거 뭔가 있기는 분명히 있어 보이죠? 건희가 펑펑 울었다는데 정말 이상하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는데 명신이가 얼마나 쫄았으면 그랬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만 결국 자기들 이권 때문에 권력을 이용하고 안 되니까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거겠죠? 이건 뭐 명신이와 그 엄마의 오래전 수법이니까 제가 너무나 이 사안에 당연한 대해서 스토리 정통한 아닐까요?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이가 이제 집권하기 전 자승이 윤석열 김건희를 도왔다 이런 설이 파다했습니다. 어제 그 유용화 교수의 생활정치 유튜브에 그 총무원장 직선제 등 불교 개혁 운동에 앞장서왔던 행운 스님이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승이 윤석열 김건희와 친하게 지내면서 각종 이권을 얻어내려고 알짱거리면서 김건희에게 선거 후원금 50억을 줬고 대선 무렵에 정청래 의원이 사찰에서 관람료 징수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자승이 전국의 승려를 모아서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바람에 마치 불교가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자승에 대한 보답으로 전국 사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400억대 예산을 풀여서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자승은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보답이고 50억이나 후원한 자신에게 이 사적인 그런 보답이 없는 것에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자승은 어마어마하게 그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민원이지 청탁을 한 것이죠. 경찰, 군인,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 사람을 꼭 어느 자리에 넣어달라 이렇게 열심히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도 매우 피곤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푸시한 사람 중에는 그 MS 그리고 한글이 생각나는 분
아시죠? 사퇴하세요. 그분이 굉장히 자승에 의해서 청탁됐던 사람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공기업 요직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자, 근데 말이죠.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넣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특히 김건희가. 그 자승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의 실세는 바로 김건희라는 사실을. 그래서 김건희한테 계속해서 푸시를 했는데 김건희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쌩 깠다는 거죠. 이 무시당한 게 화가 나서 엄청나게 김건희한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에게 얘기했고 윤석열이 자승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시전했다는 거죠. 예, 쌍욕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연성을 높였는데 자승도 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 관리하던 1000억대 비자금에 대해서 싹 다 오픈하겠다. 뭐 사실 동국대의 건학위원회의 고문이면서 총재하면서 동국대 병원에 납품하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건으로 뭐 이런저런 당신이 돈 모은 거 싹 다 오픈해가지고 혼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심지어는 사생활 관련해서 조난 자료도 다 오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생활 관련.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압박을 넣었지요. 이후에 화가 난 자승이 김건희에게 통화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끊었고 그리고 문자를 하나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자승이 현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죽음을 암시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해서 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찰에 연락해서 자승의 위치 추적 그리고 소재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공개된 CV 장면을 보면은 안성 칠장사에서 나와서 먼 산을 한번 쳐다보고 긴 심호흡을 한 다음에 화재가 난 곳에 들어갔고 1분 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뭐 이거 보면은 대공용의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타살 혐의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자승은 이렇게 화재로 스스로 목숨을 잃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어떤 한 인사에게 전송했다고 하는데 그 인사는 현재 완전히 잠적한 상태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왜 출동했을까? 이유추에 보면은 이 자승의 휴대전화 수거 등의 업무를 하려고 투입된 것이 아닌지 이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 보면은 윤석열은 자승과 큰 싸움을 한 뒤에 겁이 났을 것이고 자승과 통화한 김건희로부터 어떤 질책을 듣고 급하게 국정원으로 하여금 소재 파악 그리고 후속 처리를 부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생뚱맞다 보니 얼렁뚱땅 대공 혐의점 운운하면서 사태를 북한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책임자가 홍장원 1차장이었고 수거 업무 등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정원 괜찮네, 깔끔하네, 일머리가 있네 이러면서 효능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에게 체포 수거하려는 인사들 그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원 차장이 자승 이야기를 꺼낸 것은 윤석열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승이 죽었을 때 사찰에 유서를 남겨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홍장원 1차장이 갖고 있을까요? 네, 자 이런 썰도 있습니다. 김건희가 가막산 등에서 5대 명산에서 구슬한 것이 자승의 저주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승이 죽은 다음 자승이 관리하던 이런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현재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은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승이 죽기 전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행운 스님이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역대 어느 독재 정권보다도 심하다. 자승이 그 부패한 요승으로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자승 스님이 죽기 이틀 전에 했던 말. 윤석열 정권은 역대 어느 독재 정권보다도 심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참 남의 죽음을 갖고 이렇게 웃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명히 뒤집어볼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까지 동원된 자승 스님의 입적 은폐 사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면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전말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응징에 더해서 불교 개혁까지 이 불길이 번지기를 기대합니다.